정리하자면 자존감을 높여야 되나? 안 높여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높이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 영상에 달렸던 질문이나 미진했던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자존감이 꼭 높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되게 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 높아야 되냐, 높여야 되냐, 자존감 낮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낮아도 됩니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에요. 슈드가 아니고 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꼭 높아야 한다, 낮으면 큰일 난다, 그 문제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고요. 원래 자존감은 높아졌다가도 낮아지기도 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낮으면 안 되냐라는 말을 사실은 질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자존감이 어떨 때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았다가 낮아지기도 하는데 낮으면 안 된다, 낮으면 문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아를 존중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자존감을 높여야 되나? 안 높여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높이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라고 만약에 붙인다면, 자존감이 낮은데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지만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죠. 그때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막 합니다. 그게 제가 어떤 선택한 방식이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일종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누군가는 성취의 경험을 늘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상처를 회복하라 라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운동의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누구는 어떤 약을 먹고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이런 거라면 저도 하나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안 맞으면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높이고 싶으시다면 높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즘에 되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게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이 영상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난 생각이 좀 달라, 그럼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 그럼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들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이 체크를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건 어디서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존감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반영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데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항상 불안한 느낌을 많이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어떤 특징으로 이걸 삼을 수 있겠다, 하도 중복되니까. 근데 각각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붙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엄청 공인된 체크리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8,000명 넘게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는데, 나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선택할수록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맹신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할 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자주, 거의 매일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어떤 분의 지적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한두 번 안 겪나,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하나 하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일상의 대부분을 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힘겹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체크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많이 할수록 내 자존감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의 불편감이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내향성과 자존감에 어떤 관련성이 있냐, 뭐 외향적이라고 해서 다 자존감 높은 거 아니던데. 맞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오신 분들이 나는 내향적이라서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해결책으로 내가 외향적으로 변해야겠다, 뭐 성격을 고쳐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향적이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외향적인 것을 되게 좋게 보고 내향적인 것들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실 텐데, 그 불편들로 인해서 내가 별로 스스로를 좋게 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셔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해서 이 오늘의 질문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내향적인 분들이 있고, 외향적인 분들 중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나 어떤 기질을 가졌던 간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당연히. 반대로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이든 간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과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완벽주의 아닌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 완벽주의에서 제가 그 체크리스트에 이 질문 넣은 이유는, 내가 되게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완벽주의를 선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높은 기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어떤 걸 완성하는 걸 좋아해. 나는 그렇게 더 멋진 걸 만들고 싶어. 이렇게 원트에서 시작한 거는 저는 이 자존감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불안해서 시작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혹은 스스로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완벽주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높은 수준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서 완벽주의를 선택하느냐, 이 둘은 되게 달라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는 불안해가지고 완벽주의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슬프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제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 주로 자존감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혹은 지식을 알고 싶으셔서 들어오셨는데,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내가 뭐 점수가 15점이래, 20점이래. 어떻게? 난 망했어. 어떻게 나는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자존감이 낮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해요.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자존감이 낮네? 그건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나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 정도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네. 앞으로 나를 조금 더 존중하고 내 감정과 욕구가 뭔지 알아보고 존중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될 어떤 계기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를 공격하지 마세요. 이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잘못됐어, 난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조금 더 케어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나랑 맞는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 구분해서 사귀는 건데 이게 무슨 자존감과 관련돼 있어?
이것도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냥 차단을 시켜버려요. 아, 저 사람 뭔가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내 얘기 조금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한 후에 일단 벽을 치는 거예요. 안 맞아, 너랑 안 얘기할 거야. 이렇게 가려 사귀는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가 예상하고 그 체크리스트에 넣은 거고, 그냥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죠. 몇 번째 대응을 해보고 겪어보니까 아, 쟤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가리죠. 저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가려서 사귀는데 미리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겁을 먹고 저 사람이 안 맞을 거야 미리 차단하는 경우를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선택하시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제 의견을 좀 남깁니다.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 그리고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해요.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올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라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근거는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학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겠죠. 제 전공이 심리학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은 거예요. 내 주장은 이래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난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존중합니다. 저도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이거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틀렸다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넌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내용을 이야기해? 그건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화가 막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자원 낭비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합리적인 주장을 하시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제 지식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따라서는. 그럼 저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이 다른데 근거는 없지만 너 틀렸어 그리고 막 욕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욕을 저는 제대로 읽지도 않겠지만 그 근거가 욕부터 시작하면 저는 당연히 그 글을 안 읽습니다. 제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글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욕부터 시작하는 말에 어떤 근거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그냥 감정적인 배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추측해보면,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틀린 거야, 너는 그래서 틀린 거야. 틀렸어? 그럼 안 되지, 그건 너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격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비효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화가 막 나시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화만 나고, 저는 어차피 피드백을 안 드릴 거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대응 안 해주고 여러분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제가 공감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냥 나는 화가 났고 그냥 뭔가 짜증나지만 욕을 쓰고 싶어, 그래서 뭐 목적을 달성하셨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좀 상처가 되고 딱히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나 본인한테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에도 생각을 좀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아요. 쟤랑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거 넘어가면 돼요. 근데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왜 저는 틀린 생각을 하지? 왜 그러지? 짜증나, 저 사람 싫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해보고 그냥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찍는 영상에서도 어떤 영상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렇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찍은 영상에 달아주신 몇몇의 댓글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걸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